현장에 들어오신 사무국장에서 윤준영 현장에 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임준현입니다. 현장의 발언 준비하라고 하셔서 써봤습니다. 쓴 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애드립에 능하지 않아서요.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늘리지 않는 대신에 핵발전소 비중을 늘려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경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도 NDC라고 하는데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지난 정권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막고 노핵발전소 폐쇄를 통해서 2030년까지 23.9%로 핵발전소 비중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30.2%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23.9%로 줄이겠다고 했던 것을 이번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32.8%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핵발전을 늘려서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현재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2%가량의 발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32.8%까지 만들겠다는 얘기는 현재 있는 핵발전소들 전혀 문 닫지 않겠다라는 얘기이고, 더해서 새로운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늘리면, 그리고 그렇게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제가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으니까 좀 긴장이 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줄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근데 심지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예전 정부는 늘리기로 했었던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비중을 21.5%로, 예전 정부는 30%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21.5%로 조정했습니다. 재생에너지도 늘리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핵발전을 늘리고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는 대신에 재생에너지는 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전부입니다. 이 정책 기조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정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선에서 이슈가 됐었던 아리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리백의 경우에는 핵발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아리백은 재생에너지 100%로 물건을 생산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의 약속인데요. 그 기업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전기공장, 그러니까 발전소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로 물건을 생산해야만 하는데, 그런데 그 아리백에는 핵발전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에서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이 우리네 물건 만들 때 재생에너지 100%로 만들어야 돼 라고 해서 당신네들 부품 생산할 때 재생에너지 100%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걸 충당할 조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면 수출길이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연합의 텍소노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에 뭐 핵발전이 포함됐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되게 얘기가 많았는데요. 사실 핵발전소가 포함됐어도 사고장성 해결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폐기장을 건설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거 하나도 우리 핵발전소들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우리 핵발전소들은 유럽에서 아무리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돼도 한 푼도 제대로 투자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핵발전소를 유지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못해서 기후위기에 있어서도 핵발전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올 봄에 산불이 났었습니다. 울진에 산불이 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핵발전소가 비상정지를 했습니다. 산불이 먼저 와서 핵발전소에 닿으면, 핵발전소까지 가면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불었을 때 태풍이 워낙 강력하게 불어오니까 핵발전소가 또 수동 정지를 했었습니다. 핵발전소에 들어오는 전기가 차단돼서 핵발전소를 돌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곳인데 전기가 끊기면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냥 핵발전소가 정지했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기 이 시스템에 굉장한 큰 문제를 줄 수 있고요. 또 핵발전소 자체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 문제를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 문제 지금 고리 2호기가 한창 시끄럽습니다. 수명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콘크리트 건물, 아파트 여러분 지어진 지 40년 된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낡고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벽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깨지기도 하고요. 틈새로 물이 새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아파트들과 콘크리트 건물이 뭐 다르지도 않습니다. 핵발전소의 콘크리트 건물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40년쯤 지나면 건물 외벽이 깨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 안에 균열이 발생한 틈으로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안에 있는 스테인리스 설비 녹슬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녹슬고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열이 가해져서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취성 파괴라고 해서 그것이 깨질 수 있는 염려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순간 핵발전소 수명 연장 반대 여론이 올라올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그냥 수명 연장 하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40년 전의 설비를 그러면 수리하고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수리하고 교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수리하려고 설비에 있는 부품들을 교체하려고 하면 부품이 워낙 옛날 것이라 생산하는 공장이 없습니다. 생산하는 공장이 없다는 말은 그 부품을 위해서 다시 그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을 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수명 연장을 한번 해보려고 발전소를 수명 연장하는 비용을 계산을 해봤더니 캐나다의 젠틀리 2호기라는 핵발전소가 43억 2천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수명 연장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수명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고리 2호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자기 임기 내에 수명 연장을 앞둔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수명 연장을 원래는 5년부터 그러니까 수명이 다하는 5년 전부터 수명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놨었는데 그걸 10년까지 이렇게 늘렸습니다. 자기 임기 내에 웬만한 핵발전소 수명 다 되는 것들 수명 연장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원안위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절차 변경까지 해가면서 수명 연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시민들의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발전소는 심지어 갈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발전소입니다. 경제성이 없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신규 건설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절차를 다 따지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삽도 못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안전은요?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런 절차들인데 그런 것들 무시하고 진행하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핵발전소는 오염물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독성 오염물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성 오염물질을 생산하는 곳인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화되면 이걸 교체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발전할수록 생산 연한이 지나갈수록 더 많은 생산비가 드는 그러니까 돈이 점점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발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대안을 얘기하는 책에 핵발전을 쓴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회 막심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것을 늘려야만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만들어진 핵발전소는 끊임없이 핵폐기물을 생산합니다. 그 핵폐기물 지금 다 어디에 있냐면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있습니다.
핵발전소 때문에 이제껏 고통당했던 지역 주민들은 계속 여전히 앞으로도 3, 40년 이상을 그 핵발전소에 나온 폐기물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핵발전소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핵발전소가 폐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핵폐기물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풍요롭고자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을 굉장히 착취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최강국 건설을 천명했습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대신에 핵산업계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월성 핵발전소는 핵폐기물을 담아놓은 저장 수조에 차수막이 끼워졌습니다. 오염수가 지하수로 새어나갔습니다. 한빛핵발전소는 경락 건물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시멘트 골조 자체도 콘크리트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땜질한 후에 재가동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고리 4호기였나요? 3호기였나요? 화재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 때 수소 폭발을 막겠다고 달아놓은 수소 제거 장치는 오히려 수소가 증가하면 불꽃이 일어나서 핵폭발 내지 수소 폭발을 더 강력하게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안전보다는 핵발전소가 우선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 폭우 때 기억하시지요? 여름 폭우 때 우리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저희는 12구 참사라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정부가 얼마나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이 없는지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들이 만들어낸 이 안전불감증의 정책, 생명경시의 정책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 정책을 철회하고 핵발전소를 줄여나가야만 합니다. 구하나 외치겠습니다. 마지막 네 글자만 3번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핵진흥 정책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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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힘찬 발언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깃교회에서 일하시며 또 기한형 공동대표로 섬기고 계신 안홍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예배, 탄원을 받아주시옵소서. 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하여 외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앞에 이태원 참사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져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는지요? 꿈 많은 젊은이들이 평생 한 번 있을 여행을 떠나 돌아오지 못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참사의 원인과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고, 가족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일상을 여러 가지 정신적, 육적 고통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태원의 희생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바라는 진실과 위로보다는 여전히 일방적인 보고만 전달이 됩니다.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지요? 왜 편하게 일상을, 휴식을 편히 누리며 살 수 없는지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며 우려합니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로 이어지는 핵발전소 사고를 보면서 그 다음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가장 세계적으로 원전이 밀집된, 원전을 중심으로 계속 안전설비 문제가 발생하는 이 나라에서 혹여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니지요. 이미 사고는 축적되고 있습니다. 정지된 고리 1호기는 아직 해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인 해체 기술은 있는지요?
고리 3, 4호기 수명 연장하는 것을 필두로 모든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식 폐기물 보관을 법제화한다고 합니다. 아예 사고를 내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 비중을 32.8%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미친 정신 나간 정책을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지요? 상식 이하의 행보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끌어내릴 수가 있을까요? 주님,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정책을 펼쳐 고용을 안정시키며 미래의 청사진을 펼쳐도 이미 늦은 이때에 핵산업을 확대한다니,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단지 인명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피폭으로 인하여 그 후대, 아니 자연 생태계를 모두 무너뜨리는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방사능 노출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월성의 마을 주민들의 진정 어린 법정 투쟁이 승리하여 정당하고도 마땅한 배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 분열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파노라마의 상자를 건드린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의 결실입니다. 인공적으로 에너지를 창출해내다니요, 인간의 이 교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한반도와 극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강정의 해군기지 철수를 몸으로 실천하는 송광화 박사님, 소송리 사두 반대 기도처서의 백창웅 목사님, 홍천의 양수발전 철회를 위해 애쓰는 박성령 목사님, 그리고 탈핵 부산시민연대의 박철 목사님,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현장을 쉬지 않고 지켜나가는 촛불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애쓰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각 현장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전히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으로 고통하는 피폭 1세대, 2세대, 3세대를 기억하시고 보상과 회복과 일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남은 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모른 채 하지 마시고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연대의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위해서 고깃교회에서 일하시며 또 기한형 공동대표로 섬기시는 김준표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늘뜻 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손잡는 교회에 있습니다. 네, 고깃교회 5년 동안 우리 안은통 부사님과 정말 재미있게 같이 목회하고 지역 주민들을 잘 섬겼고요. 지금은 이제 개척교회로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과 또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미 우리 임준영 국장님과 또 안은택 목사님의 기도와 증언에서 이 말씀이 다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새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또 새 힘을 얻는,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핵발전 진흥 정책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가 된 거냐면 지난 8월입니다.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15년간 이제 우리 나라에서 전력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것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전기를 어떻게 또 얼마만큼 만들고 공급할지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국가 계획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 거죠.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핵발전소는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줄이고 화석연료 비중은 그대로 두겠다 입니다. 이상기후로 핵발전소 고장과 사고 위험은 높아지고 핵 폐기물 처분 방안도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서 핵 발전량을 32.8%까지 높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 핵발전소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논리로 다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수치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누군가와 이 논쟁을 할 때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국장님의 발표와 또 기도 속에서 또 얘기가 반복됐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는지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8%까지 높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폐쇄 예정이었던 노후 원전 12기를 수명 연장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준공 예정 및 신규 건설인 핵발전소 6기를 더 추가시키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이 정부는 대단합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고 전 세계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거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목표보다도 한참 후퇴한 수준입니다. 제가 예수살기 그 단톡방에 있는데요. 그때 어떤 캡처된 사진 하나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사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보였고 그 밑에 자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벌여라.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솔직히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자신들의 그 입장에 맞게 언론들을 조작하고 또 유튜브를 생산하고 이제 그 기사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맛에 입에 맞는 어떤 그런 그 상황으로 좀 조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뭐 풍자이건 무엇이든 간에 비판이든 간에 저는 그래서 아예 아무렴 한나라의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하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정말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했나. 기사를 보니까 지난 6월이더라고요. 6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원전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전 채강국을 건설해야 한다면서 정부 관료들에게 강조한 말입니다. 지금 원전 업계가 전시 상황이니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벌여라. 정말 기가 막히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망언입니다. 이태원이 바로 여기에서 제 등 쪽으로 버스로 한 정거장만 가면 되는 곳입니다. 10월 29일 그 1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이태원 참사는 이런 안전 불감증, 생명 경시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만들어낸 분명한 인재, 정부가 책임져야 할 재난입니다.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거로 뽑았고 또 행정부에 국정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 운영 책임자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을 세우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을 펼친다면 국민은 그들을 국가 운영 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의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국가 정책을 이끌어가는 관료와 전문가 집단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2016년 그 추운 겨울에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민주주의를 외치며 박근혜를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핵 정책을 표방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핵발전 산업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한 핵 마피아들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핵 마피아들의 그 불의한 권력 추구와 욕망을 통제해야 할 정부는 이들의 말장난과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아니, 함께 쿵짝쿵짝 손발을 맞춰서 국민을 속이고 이익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택 박사님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택 박사님은 원자력 안전기술원, 여기를 킨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산하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킨스에서 일하는 현장 기술자가 이택 박사님이십니다. 87년도부터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35년 가까이 일을 하신 거죠. 얼마 전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검사원으로 월성 규제실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내부 고발자로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월성 핵발전소를 검사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이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어서 방사능 오염수가 새고 있다라는 그 은폐된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보고서 발표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언론에 보도가 되자 오히려 이택 박사님의 보고서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하수 집수정에서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은 인정하지만 발전소 시설의 냉각수 누설과 연관 지을 수는 없다. 정말 이 무슨 회개한 말입니까? 정말 얼빠진 대통령과 정신 나간 그 하수인입니다. 핵마피아의 본거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그 기만과 책임의 피는 국민을 죽이려는 추악한 번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안전을 고려해서 설계되었다는 핵발전소에서 계획되지 않은 누출이 있다면 도대체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600명의 직원 중 300여 명이 박사라고 하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도대체 뭘 검사하고 진단하는 것입니까? 국가의 존재가 무슨 의미인지, 핵발전 관련 관료들과 전문가 집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질문하고 거짓을 말하는 이들을 규탄해야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핵발전 정책을 펼치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력의 70%를 핵발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원자로에 비상용 냉각수를 공급하는 배관에 부식이 됐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대대적인 점검을 하게 되고 그 결과 14개의 핵발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유럽이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겪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프랑스는 그 중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한때 핵발전 최강국으로 손꼽혔던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로 핵 재앙의 상징이 된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잘못된 욕망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불의한 국가 정책을 되돌려야 합니다. 미래의 재앙을 가져오는 핵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핵발전이 아무리 현 시점에서 인류의 강력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라고 떠들어대어도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망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욕망으로 인한 파괴가 아닌 생명 나눔을, 거짓 평화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를 꿈꾸고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꿈꾸고 만들고자 하는 생명과 평화의 새 하늘과 새 땅은 결코 핵발전 이외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다가 팔레스타인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너희는 제국의 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권력과 욕망을 갈망하지만 나는 참된 생명과 평화의 삶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핵발전이 너희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라.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를 향해 외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핵발전을 확대하고 노후된 핵발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인류 수준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게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빛과 어둠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빛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은혜와 은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과 역사에서 베푸시는 사랑과 진실, 정의의 승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태양과 바람과 물이 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생명과 평화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탈핵의 길에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침묵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알림 시간입니다. 네,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촛불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489번째 다음 촛불 기도회를 안내 드립니다. 동서울 터미널 임차 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를 12월 1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2년 예수세기 후원의 밤 이제는 그대가 길입니다를 11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회홀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40주년 기념 후원행사 울림 어울림 12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연동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도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촛불교회 후원 계좌 확인해 주시고요. 또 순서지는 없지만 을지 오비베어 옥발지 선교센터가 결합하고 있는 을지 오비베어 마지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을지 오비베어 2주 선포식 골목 선언을 11월 30일 저녁 8시 수요일 을지로 오비베어 앞에서 마지막 행사를 진행하니 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화해와 일치의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서로 향해 축복의 손을 뻗으셔서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생명과 평화의 땅을 위해 핵개발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 위해 또한 연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